자, 사회복지 법제론입니다. 사회복지 법제론 제9장부터 11장까지인데, 이제, 이번 시간 다루는 내용의 법들은 시험에 잘 나오는 법들입니다. 사회보장 기본법, 사회복지 사업법은, 한 개 법률에서 세 문제 또는 이제 네 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25문제에서 세 문제, 한 개 법률에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 사회복지 사업법은 세 문제에서 네 문제까지 출제가 되니까, 이 두 개 법에서 그 여섯 문제, 많게는 일곱, 여덟 문제까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공공부주법까지 이번 시간 다루게 됩니다. 자, 우선 1번부터 바로 보죠. 그러면 1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매년 실시한다고 해서 여기가 틀렸죠? 이게 법률 조문을 공부할 때에는 각 조문에서 시험 문제에서 어느 부분을 이렇게 틀리게 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 틀리게 하는 부분이 이제 기출 논점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경련으로입니다, 여기가. 경련으로. 그러니까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워야 돼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축의 경련으로.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내년 이에 필요한 지원을 조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그 매년이라고 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건 뭐 매년을 뭐 경년으로 또는 이제 뭐 다른 말로 해서 이거 그 바꿔서 틀리게끔 나온 적은 없어요. 하지만 어, 재원 조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 확립하고 이 재원 조달하는 걸 매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3번에 보면 국내외, 이 외가 틀렸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그다음에 평등주의가 아니라 여기가 상호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상호주의예요. 그러니까 두 군데가 틀린 거예요. 여기 국내에를 외자를 집어넣어서 드레이크 나왔고 참고로 국내에라고 되어 있는 조문 중에서 여기에 외가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떤 조문도 없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국내 외자 집어넣으면 일단 틀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 다시 한번 여기 평등주의가 아니라 상호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군데가 틀린 거예요. 자, 4번. 수급권자는 사회보장 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죠? 있습니다. 그죠? 있는 것이 원칙인데, 있습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두로 포기할 수 있습니까? 또는 서면 또는 구두입니까? 아니죠. 서면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통지해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관계법령이 위반될 때는 포기할 수 없다. 그죠? 예. 자, 여기 다시 한번 구두로 통제하에 포기할 수 있다. 틀렸죠? 서면이에요. 자, 7번, 2번에 나온 거예요. 지금 이거 음영 표시되어 있는 것은 올해 기출 지문입니다. 지금 참고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기출 지문을 가지고 그 구성을 한 거예요. 올해 나온 기출 지문인데 사회부장 수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사회부장 수권을 포기할 수 없다. 맞죠? 그죠? 그리고 관계법령이 위반되는 경우도 포기할 수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외워보시면 사회부장 수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아니죠.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포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관계법령이 위반될 때에는 포기할 수 없다. 그죠?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가면 사회부장 수권은 제한되거나 정지해줄 수 없죠. 그죠? 제한되거나 정지해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제한되거나 정지해줄 수 없는데 근데 어떠한 경우에라도 제한되거나 정지해줄 수 없다.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왜냐면은 법령으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즉 법적 제재는 가능하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정도로 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국가는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 수준을 경련으로 공표해야 한다. 자, 여기서 틀린 이유는
경년으로가 아니라 여기가 틀렸죠? 매년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틀렸는데, 근데 이제 올해 나온 기출지문이에요. 올해 거. 자,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부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해야 한다. 매년이니까 맞는 것 같았는데, 어디를 바꿔버렸냐면, 이번에는 여기를 바꿨어요, 여기를. 국가는. 알았죠? 그러니까 이 주문에서는 지금 보니까, 지금 여기 주어도 바꿨고, 올해는 이제 주어를 바꿔서 틀리게 나왔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조문이. 국가는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국가는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해야 한다. 경년으로라고 해서 틀린 거지만, 그죠? 근데 여기다 최저보장 수준만이라고 적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죠? 최저보장 수준도 매년 공표해야 하는 것이고, 최저임금도 매년 공표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10번은 여기만 틀린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11번은 여기가 틀린 거예요. 주어를 바꿨어요.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12번. 사회부장급여를 정당한 권한이 없는 기관에 신청하더라도 그 기관은 사회부장급여를 직접 지급해야 한다? 아니죠. 직접 지급할 수 없죠. 사회부장급여를 정당한 권한이 없는 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받은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기가 직접 지급하면 안 되고. 그죠? 네, 틀린 거예요. 자, 그다음에 13번. 사회부장 소유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죠? 당연한 것이고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14번. 사회부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신청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15번.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부장급여를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그죠? 신청을 대신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직권주의인 거죠? 그죠? 직권주의. 잠깐만요. 자, 혹시 지금 제 음성이 끊겨서 들리나요, 혹시? 우리 끊겨서 들린다는 지금 채팅이 올라와서 다른 선생님들도 그런지 해서 지금 잘 들리고 있으면,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행할게요. 오늘 지금 시작부터 조금 이렇게 원활하게 지금 기계적 문제로 인해서 이게 설정을 제가 맨 처음 잘못해놨나 봐요. 그래서 그, 자, 어떻든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14번은 그러니까 13번은 이제, 아니, 14번은 신청주의 원칙인 것이고, 그 다음 이제 15번 직권주의 보완인 것을, 지금 그 규정을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지금 맞는 문장이고, 둘 다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4번, 15번에 이런 신청주의 원칙, 직권주의 보완은 이제 국민교성활부장법에서 특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이제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직권주의 보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자, 사회보장 기본계획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고 이번에 맞는 문장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합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죠. 몇 년마다? 5년마다. 근데 이제 이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쭉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외우기는 어렵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맞게 나왔어요. 이거는.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 방안,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에 하나인데, 걔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맞는 문장으로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7번. 15번은 이제 관계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를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직권주의 보완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17번. 사회보장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입니까? 아니죠. 국무총리 소속이죠.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몇 명? 3명. 그죠? 3명이에요. 부위원장 3명이 누군지도 알아야죠? 누구예요? 첫 번째, 우리 거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우리가 돈 필요하니까 기획재정부 장관. 그 다음에 원래 이렇게 2명밖에 없었는데 법률이 개정되면서 한 사람이 추가가 된 거예요. 누구? 교육부 장관이. 그렇죠? 그래서 부위원장 3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요. 그래서 이거 지금 틀렸습니다. 자, 19번 이번에 나왔는데 사회부장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여기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사회보장 정보의 보호 및 관리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항이 아니다. 심의 조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항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열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외울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인데 어떻든 요거는 자 심의 조정 사항인데 아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줄로 나왔어요. 맞죠? 아니다가 아니라 심의 조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21번. 사회보장위원회 이제 여전히 문제. 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맞는 조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사무국을 두는 것이 나와 있는데 사회보장위원회에 이제 사무국을 두는 것인데 고용노동부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를 이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랬죠?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둡니다. 틀렸습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야 한다. 이걸 뭐라고 하죠? 보편성의 원칙이라고 하죠? 모든 국민에게 적용한다. 그죠? 이게 운영원칙 조문이에요, 이거 지금. 그래서 운영할 때, 그죠? 운영할 때, 이 보편성의 원칙입니다. 보편성의 원칙. 그래서 이 6가지 원칙 외워야죠. 이게 정책론에서 조문이 아닌 원칙으로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정책론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 암기법 사형이 말하기를 너무 불쌍해서 연민이 느껴질 정도로 너무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되면 전보로 빨리 알리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사회보장 운영원칙, 6가지 운영원칙인데 형평성, 민주성, 아니 연계성, 민주성, 전문성, 보편성, 효율성 이렇게 6가지. 그중에 이제 민주성 조문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여기 형평성을 유지한다. 이 형평성 조문이에요. 형평성 여기.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맞는 거고 이것도 맞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5번. 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시행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 지방자치단체 들어가면 틀리죠?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입니다. 그죠? 틀렸고요. 다시 한번 26번. 올해 거 기출 문제인데 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시행한다. 또 틀렸잖아요. 그죠? 이 문장이나 이 문장이나 사실 같은 문장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죠? 그죠? 시행하는 원칙으로 한다. 시행한다. 틀렸죠? 그래서 자, 그다음에 27번. 사회보험은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시행. 또. 그죠? 국가 책임으로 시행. 그죠? 자, 그다음에 국가만이 공공부주에 드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국가만? 아니죠. 국가만이라고 해서 틀렸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야 합니다. 자, 여기 틀렸고. 자, 29번.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시행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29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이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입니다. 하지만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입니다. 네, 이렇게 구분해서 외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0번. 이번에 나온 건데,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 서비스는 그 비용을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말도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이제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가난한 국민을 생각하면 돼요. 이제 가난한 국민에 대해서는 사회 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게 아니죠.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 아니라
아까 사회 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이라고 했었거든요. 아까.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 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소득 수준 이하니까 가난하니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담한다. 부담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죠? 다시 한번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이니까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전부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일부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근데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치? 그 조문을 보면. 알았죠? 다시 확인하세요. 조문. 자, 여기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사회보험 비용은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가 있다.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회보험 비용은 본래는 사용자, 피용자,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칙은 사용자, 피용자,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은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는데, 여기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라고 해서 여기를 자꾸 바꿔요, 여기를. 아셨죠? 그 다음에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것이지,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하면 안 돼, 또. 알았죠? 전부가 들어가면 안 된다, 전부가. 알았죠?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 조심하시고, 여기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32번. 사회부장 기본법상 사회부장 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협의 및 조정에 관한 내용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해야 한다. 일단 협의. 근데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그래서 여기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틀렸는데요. 일단 정확하게는 지방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고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부장 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요. 33번 올해 나온 건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부장 제도를 신설할 경우 아까 누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었죠?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합의하여야 한다. 여기가 틀렸어요. 여기 협의인데 합의로 바꿨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뭐 거의 오타를 발견하는 수준이잖아요, 문제가. 협의를 합의로 바꿔놨으니까 이게 이게 그냥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거 공부했으면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건데 하고 이거 보건복지부 장관 협의 맞네 하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합의가 아니라 협의입니다. 협의. 문제를 아주 기발하게 내요, 보면. 자, 그다음 이제 34번. 통계청장은 제출된 사회부장 통계를 종합하여서 사회부장 위원회에 제출한다가 아니라 통계청장이 아니라 여기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알았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요. 여기 틀렸어요. 자, 여기까지가 사회부장 기본법에서 나온 기출 지문들을 가지고 한번 봤고요. 이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조문을 가지고 문제를 내니까 나온 조문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 나온 조문을 지금 어디를 가지고 장난쳤는지 그게 기출 논점이에요. 그래서 장난친 부분은 반드시 그걸 가지고 다시 장난치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여기서 그 어, 아까 보니까 주어도 바꾸고 그 내용도 바꾸고 막 그러잖아요. 보면 그죠? 자, 그다음 이제 사회부장 급여 이용자 및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입니다. 얘도 이제 2014년에 제정돼서 2015년 7월에 시행이 됐는데요. 우리가 지역사회 부장계획과 관련해가지고 이 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회부장 급여 이용자 및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얘가 바로 이제 사회부장 급여법이라고 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17회부터 문제가 쭉 한 문제, 두 문제 막 이렇게 출제가 되어 와서 누적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초창기에는 나오지 않았던 조문만 계속 나왔거든요.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나왔던 조문들을 가지고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다 보면 빈출 조문들이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35번에서 누구든지 사유적 위험으로 인해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여기서의 논점은 뭐냐면 누구든지잖아요. 근데 여기가 알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학대의 경우에 노인학대는 이제 장인학대의 경우에 보면 이제 아동학대는 이제 신고 의무자가 아처법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험에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11회 때까지는 나왔거든요. 이제 11회 이후부터는 이제 나오지 않아요. 아처법으로 옮겨져 버려가지고. 근데 이제 그 노인학대하고 장인학대는 이제 노인복지법, 장인복지법에 그대로 이제 신고 의무자들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누구든지는 신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신고 의무자는 따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는 신고할 수 있다로 끝나거든요. 본래 학대에서는. 근데 여기 보면 누구든지인데도 알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논점이에요. 여기가 이제 알릴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알려야 한다. 반드시. 알았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맞는 거고. 그다음 이제 36번. 어, 부장기관의 장은 지원 대상자 발굴 체계 운영 실태를 3년마다 점검하고 여기 이렇게 이런 것들 이제 여기 결국 이걸 또 장난쳤는데 틀렸죠? 지원 대상자 발굴 체계 운영 실태는 3년마다가 아니라 매년 정기적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 발굴 체계의 운영 실태. 알았죠? 지원 대상자 발굴 체계의 운영 실태는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 사회부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부정수급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 네.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죠? 항상 실태조사는 중앙행정기관장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얘도 여기도 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운영 실태는 이제 보장기관의 장이라고 되어 있고. 그죠? 자, 그 다음 38번. 이번에 나온 거거든요. 이번에. 올해 이번에. 자, 시도지사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발굴 조사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발굴 조사는 또 시도지사가 아니라 여기 일단 주어가 틀렸어요. 보장기관의 장이라고 했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알죠?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 대상자의 발굴 조사를 1년마다가 아니라 분기마다 해야 돼요. 분기마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아셨죠? 이거 구분해서 좀 알고 계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사회보장급여법 조문 중에 좀 중요한 조문을 좀 다뤄봤고, 뭐 이거 말고도 이제 나온 조문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나온 조문들, 어, 그리고 나온 조문들 봐야 근데 그 어차피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 조문들을 좀 눈여겨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법에서도 이제 문제는 거의 두 문제가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으로 가야죠, 이제. 39번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은 현금이 아니죠. 현물 제공을 원칙으로 하죠. 왜? 서비스는 현물이니까. 그래서 이제 틀렸고요. 다시 한번. 현물로 제공하는 원칙이다. 맞죠? 여기는? 근데 현금과 현물 또 틀렸죠, 현금? 그죠? 올해 나온 거예요, 올해. 바꾸는 부분 가지고 계속 장난치잖아요, 보면. 그죠? 그다음에 저기 4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 대상자에게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이거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는 현물로 제공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그런데, 보호 대상자에게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 이게 바우처죠? 증서죠?
네. 자, 그 다음에 43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평가를 위한 전문 기관을 직접 설치, 운영해야 하며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이제 두 군데가 지금 틀렸는데 또 일단은 직접 설치 운영해야 하거나 그러니까 이 해야 하며가 아니라 운영하거나 그러니까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서 그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알았죠? 자, 여기 좀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44번. 시도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게 아니죠?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자격증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에요. 노인복지법에 보면 요양보호사가 시도지사가 이제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사회복사 자격증은 누가 발급해요? 한국사회복사협회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그래서 여기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죠? 이렇게 해야 돼요. 주어가 여기 틀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45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건강사회복사, 의료사회복사, 학교사회복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그죠? 전문사회복사 제도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다음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은 1년을 초과하여 정지시킬 수 있다가 아니라 1년의 범위에서죠. 1년을 초과하여가 아니라. 그죠? 1년의 범위에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틀렸어요. 그 다음, 사회복사가 거짓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지금 이걸 얘기한 건데, 그 자격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여기 지금 틀렸죠, 여기는? 뭐예요? 그 자격을 취소해야 돼요. 요게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여기 이쪽으로 가져야 돼요. 여기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49번. 자신의 사회복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맞죠? 맞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기출문 지문이었거든요. 예. 딱 봐도 그 자격증을 뭐 빌려줬다고 해서 막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해놓으니까 좀 너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1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 다음에 1천만 원이에요. 1천만 원. 맞죠? 그래서 여기 지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 이제 법인 문제인데요. 그죠? 사회복지 법인 정관을 변경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가 아니라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가 아니라 인가사항이죠. 설립은 허가사가 사항이지만 일단은 법인은 시도지사의 업무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가 아니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니,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허가사항이 아니라 법인 정관은.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시간 제한이 또 걸렸는데 혹시라도 여기 중간에 끊기면 제가 다시 들어와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왜 시간 설정이 이렇게 계속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거기 52번 보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당해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맞죠? 그러니까 이사는 시설장을 할 수 있지만 직원은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 53번. 사회복지 법인이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사회복지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가 없죠? 없다. 라고 해야 돼요. 틀렸어요. 자, 사회복지 법인이 설립한 후 기본 재산을 추진하지 아니한 때는
시도지사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가 아니라 기본 재산을 출연하지 못하면 않으면 법인 설립이 취소되죠. 그죠? 설립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 재산. 그래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본 재산은 결국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이게 설립에 준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 재산을 사용할 때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법인의 설립도 시도지사의 허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설립 후에 기본 재산을 출연하지 않으면 설립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조건. 이렇게 그 설립 허가에 준하고 있으니까 사용도 그래서 그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회의록 작성 있죠? 회의록 작성 내용의 안건 표결수 기재해야 한다는 거 맞게 나왔고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호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립자한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귀속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 이제 58번 시도지사는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육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의 소집을 기피할 경우에 이사의 소집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맞았고요. 자, 이사 또는 감사의 결혼이 발생되면 2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이 아니라. 다시 한번 2개월인데 또 3개월이라고 또 나왔죠? 그죠? 올해 거예요, 올해 거. 그 다음 이제 61번.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것도 뭐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 부분 좀 잘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62번. 사회복지시설회장은 상근입니다. 비상근이 아니라 틀렸고요. 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는요. 심의하는 곳이에요. 심의. 심의하는 곳. 근데 이렇게 자꾸 의결권을 갖는다. 또 여기 보세요. 의결하기 위하여. 또 심의, 의결.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인데,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는 심의를 하는 곳인데 자꾸 심의, 의결, 심의, 의결 또는 의결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심의만 합니다. 심의만. 의결 빠져야 돼요. 의결. 자, 그다음에 시설장은 시설에 대해 정기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누가? 시설장이 하는 거예요. 여기를 바꿔, 여기를. 조심해야 돼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시설장은 이라고 해야 돼요. 시설장은 시설에 대해 정기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누구한테 누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7번. 시설 운영자는 지진은 들어가지 않죠. 그죠? 지진은 들어가지 않고 화재하고 안전사고입니다. 그죠? 화재 안전사고 책임보험 가입되도록 되어 있죠? 자, 근데 여기 68번. 화재는 맞았어요. 안전사고도 이제 포함되지만 어쨌든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위해서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 여기 및 그다음에 한국사회복지공제의 책임 공제 각각 가입해야 한다. 둘 다 가입해야 하는 게 아니라 밋이 아니라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그러니까 또는 책임보험 또는 여기에 둘 중에 하나만 가입하면 되는 거예요. 각각 가입 모두 가입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여기 좀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69번 사회복지시설은 손해배상 책임의 면책이 아니죠. 그 손해배상 책임 그 면책 사업자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보조한다.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보조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여기 좀 틀렸고. 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책임보험에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보조할 수 없다가 아니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뭐 없다라고 해서 틀렸어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최저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시설이 있어요.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은 이제 자원봉사센터는 마련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마련해야 하는 시설이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설을 제공하는 서비스 최저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정의하고 있는 그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강목에 따른 띵띵띵하는 법률,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한다 할 때, 그, 그 강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그 강목에 있는, 강목의 법률들이 있어요. 쭉 열거되어 있는 그 강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플러스 사회복지관. 왜냐하면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얘들이 이제 어, 서비스 최저 기준을 마련하는 시설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비스 최저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시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강목의 법률에 들어가지 않은 게 얘예요. 자원봉사센터는 얘는 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우리 관련복지법에서 두 개 시험에 나오는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 두 가지가 나오죠. 근데 이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관 그러니까 행정안전부가 그 소관 부처예요. 그래서 얘는 관련복지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련 강목의 법률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얘는. 그래서 이제 얘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여기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맞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자, 지금 1분 1분 46초 남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지금 혹시라도 지금 이게 끊기면 번거롭더라도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강의할게요. 두 번째 강의 다 끝내야겠네요. 자, 국민초생활보장법이니까 이제 공공부주법으로 왔는데요. 기준중위소득은 가구 소득의 평균값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중위값이라고 해야죠. 중위값이라고 해야 돼요. 틀렸고요. 보장기관은 급여를 개인 단위로 실시하되 특별할 필요한 경우에 개별 가구 단위가 아니라 얘와 얘가 바뀌었죠. 개별 가구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개인을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에도 개별 가구의 라고 하잖아요.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 그렇죠? 개별 가구의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별 가구를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필요한 경우에 개인을 단위로 실시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바뀐 거고. 자,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의 기본 원칙에 근로능력 활용의 원칙, 그다음에 보충급여, 합법 우선의 원칙, 이거 다 뭐예요? 후순위성의 원칙이죠?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수익자 부담은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수익자 부담 때문에 틀린 거예요. 수익자 부담은 보험에서 그렇게 하는 사회보험, 건강보험의 본인 일부 담금, 그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중에 이제 이용료를 내는 경우가 수익자 부담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아니라 그래서 요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1분 미만이어서 여기서 종료하고 끝내고 다시 시작할게요. 감독.